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에 제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만두 만들 건데요. 뭐 쪄서도 먹고 만두국 끓여 먹기도 하고 전골 같은 데 넣어 먹기도 하고, 자, 냉동실 속에 있으면 언제나 꺼내서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두피가 있어야 되고 만두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두피는 그 레시피에 있는 대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하루 넣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밀어서 하셔도 되고요. 요즘 집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파스타 면 미는 그 기계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집에서도 만두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시판하는 만두피를 사서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약간 작은 보통 사이즈의 이런 만두피예요. 이거는 오뚜기에서 나오는 찹쌀 만두피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저는 오늘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다진 거, 간 거 사시면 내가 고기를 사서 요거 갈아주세요 해서 갈아오는 건 괜찮지만 갈아 놓은 고기를 사오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채끝 직접 다졌어요. 그래서 채끝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꿩고기 같은 것도 만두에다가 많이 넣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꿩고기는 아니지만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다진 거. 그다음에 두부도 넣을 거고 무도 넣을 거고 숙주도 넣을 거고 배추도 넣을 거고 뭐 넣을 재료들이 많아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줄이거나 다른 걸 더 첨가하시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두부에 물기부터 짤게요. 두부 물기 짜라고 하면 면보에다 놓고 막 비틀어서 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마른 면보 위에다 놓고 이렇게 으깨세요. 그런 다음에 덮어서 꾹꾹 누르면 물기가 다 짜졌어요. 물기가 짜지는 동시에 으깨지기까지 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에요. 요거 긁어서 보통 이제 만두피를 냉동된 상태에서 냉장고로 옮겨서 해동해 놓고 쓰실 경우에 젖은 면보를 덮어 놓거나 아니면은 밀폐 용기에다 담아 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덮어 놓고 시작할게요. 무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무채 썰어 가지고 한번 소금물에 살짝 데칠 거예요. 만두소에 그대로 넣기는 조금 길어서 이렇게 채 썬 다음에 길이를 한번 잘라서 처음부터 뭐 짧게 썰 수도 있지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 썰어주세요. 그래서 끓는 소금물에 데칠게요. 끓는 소금물에다가 무채 썬 거 넣고서 데칠게요. 만두 칠 때 그렇게 오래도록 씻지 않기 때문에 재료 중에 무는 좀 단단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데쳐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만두 속이 익었나 안 익었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채 절이지 않고 그대로 물기 짜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데치시면 돼요. 이제 무 건질게요. 찬물에다가 헹구실 필요는 없고요. 식혀서 물기 짜시면 돼요. 그리고 요 무 데친 물에다가 바로 숙주 넣고 데치셔도 돼요. 숙주도 한 1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건질게요. 요 물에다가 미나리도 넣어서 데쳐주세요. 그래서 미나리는 색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져서 찬물에 담가서 식힐 거예요. 여기에다 배추도 데칠 건데 배추는 줄기 쪽부터 넣어주세요. 이제 배추도 다 데쳐져서 꺼내서 찬물에다가 헹굴게요. 이제 데칠 재료들을 다 데쳤어요. 이제 물기 짜서 송송 썰어 볼게요. 이제 채소 데친 것들을 송송 썰어 가지고 물기 한번 다시 짤 거예요. 요거는 지금 미나리 데친 거고요.
나는 미나리 향이 싫어요. 그럼 다른 푸른색 채소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물기는 한꺼번에 짤게요. 한쪽으로 밀어놨다가. 그다음에 배추예요. 배추도 물기 기본적으로 한번 짠 다음에 썰어주세요. 길이로 길게 먼저 5mm 정도 폭으로 써세요. 그런 다음에 송송 써세요. 그다음에 숙주나물 데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친 채소들 다 썰었고요. 물기 합해서 한꺼번에 짤게요. 마른 면보 펴시고 그 위에다가 채소 다진 거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 면보 덮어서 다시 꾹꾹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기 짰고요. 이 채소들을 여기다 섞기 전에 먼저 고기에다가 먼저 간을 할게요. 설탕 조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후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간장이에요. 그래서 기본 먼저 고기하고 두부하고 양념해 주신 다음에 채소 섞고 다시 또 양념할 거예요. 아까 무채 썰어서 삶아 놓은 것도 마른 면보에다가 물기 한번 걷어주세요. 이럴 때 너무 길이가 긴 것 같으면 칼로 몇 번 썰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재료들이 짧아야 나중에 만두 빚을 때 편하거든요. 소에 들어갈 표고버섯을 다질 텐데요. 여기 흐르는 물에 돌려가면서 닦으셔야 되고요. 요 갓도 한번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오늘은 기둥도 다져서 쓰셔도 괜찮아요. 기둥 요 끝만 잘라내시고 채 썰어서 다지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채를 먼저 썰 거예요. 채 썬 거를 방향을 돌려놓고 송송 썰어주세요. 이제 버섯도 다 썰었어요. 이제 대파가 맛있을 때이기 때문에 만두 소에다가 대파를 조금 넉넉히 넣으셔도 좋거든요. 대파는 굵게 다질 거예요. 그래서 길이로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송송 썰게 되면 굵게 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만두 소에 들어갈 재료들은 다 썰었어요. 아까 고기하고 두부 양념한 거를 제외하고 다시 또 이제 채소가 들어갔으니까 마늘 다진 거 하고 참기름, 그다음에 국간장. 국간장은 내가 물기를 조금 덜 짜서 수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국간장 양을 조금 줄이시고 소금으로 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통깨 전체 섞어서 간해 보시고 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 간하세요. 저희가 국간장이 오래돼서 색깔이 조금 진해요. 저는 좀 더 이 속 색깔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저희처럼 국간장이 오래돼서 색깔이 진할 때는 국간장 양을 줄이시고 소금 간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간 볼 때는 고기가 아닌 채소 같은 거를 집어 먹어보고 간을 보셔도 돼요. 그래도 간은 조금 보셔야 돼요. 국간장 맞아 넣고
소금 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싱거우면 간장 같은 거 찍어 드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두소가 완성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맛있는 만두를 많이 팔기도 하고 유명한 맛집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또 특별한 추억이 되니까요. 저는 음식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주 좋은 추억.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면, 아이들하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두소 다 준비됐고요. 여기 만두피 있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만두피가 보면 이렇게 두 장이 겹쳐져 있거든요. 근데 두 장을 이렇게 떼어 보면 양쪽에는 밀가루가 많이 붙어 있는데 안쪽에는 밀가루가 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다가 소를 넣으시고 싸시면 부칠 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떼어서 처음부터 떼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만두피 이렇게 떼서 쓰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만두피가 두툼하지라고 보통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두 장 붙어 있으니까 꼭 떼서 쓰시고요. 이렇게 다 뗐으면 젖은 면보 사이에다가 놓고서 이제 만두 모양을 빚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끝에부터 한 장씩 꺼내 쓰시면 돼요. 가장자리 반 정도에다가 물을 바르세요. 물 바르셔도 되고 달걀 흰자 바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를 새끼 손가락으로 소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먼저 가운데를 붙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술을 붙였으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두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이 배를 눌러주거든요. 그럼 여기가 볼록하게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서 요 끝을 붙여줘요. 요게 이제 보통의 만두예요. 뭐 반달 모양으로 빚는 사람 여러 가지 만두의 모양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밀가루를 콕 찍어서 놔주세요. 그래서 이 만두는 찐만두로 먹기도 하고 만두국 같은 거 끓일 때 쓰기도 하고 떡만두국에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너무 커서 그 만두소를 풀어서 먹는 게 그다지 썩 좋진 않아서 조그만 만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왕만두피 쓰셔서 큼지막하게 찐만두로 드실 때는 뭐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한 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소에 물기 잘 안 짜면 이렇게 입술을 붙이다 보면 요 끝에서 물이 찍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제 만두 마지막 거고요. 간 보실 때 그냥 집어서 드셔서 간 보시는 게 좀 어려우시면 팬에다가 볶아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간 맞추기 훨씬 쉬우실 거고요. 아니면 얼른 하나 만들어서 쪄서 드셔보시거나 그러시면 간 안 맞아서 맛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두를 지금 37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만두 소를 얼만큼 넣냐에 따라서 뭐 한 35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4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찜통에다 쪄볼게요. 이제 물이 옆에서 끓고 있고요. 만두를 찜통에 앉아서 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먹으면 좋지만 남길 경우에 바로 냉동하시지 말고 그냥 한번 쪄서 냉동하시면 나중에 드실 때 더 편해요. 찜통 바닥에는 젖은 면보 까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만두국을 끓이더라도 찜통에다 쪄서 만두국을 하셔야 만두가 터지지 않아서 예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얹을게요. 한 6분 정도 찔 거예요. 이제 만두가 다 쪄졌어요. 꺼내놓고 접시로 옮겨 담을게요. 만두 색깔이 밝기 때문에 오늘은 까만 접시를 준비를 했고요.
먹을 때는 찜통 여러 개면은 찜통째 쪄가지고 그냥 바로 위에다가 놓고 먹는 게 제일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만두가 완성됐어요. 벌써 찐만두의 계절이 왔어요. 물론 겨울에만 만두를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여름에는 편수하고 규화상이 있고 그렇지만 겨울에 저 어렸을 때 진짜 겨울에 만두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두 만들어서 찐만두를 만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기약 걸리게 조심하세요. 그냥 드셔보시고 싱거우면 여기 장아찌, 초장 찍어 드세요. 보통 만두 먹을 때 초장 같은 거 새로 만드는데 만드시지 말고 왜 종합 장아찌, 채소 장아찌 담가 놓으면 그 장아찌 국물 이용하면 훌륭한 찍어 먹는 장이 돼요. 시중에서 먹는 것보다 식감이 훨씬 좋아요. 고기도 좀 굵게 다져지고 무도 좀 굵게 다지고 그래가지고 씹는 맛이 재료들의 사각함이 살아있어요. 저도 한 입에 넣는 거 좋아하고 네, 이렇게. 너무 딱 맞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막 찢었을 때 이렇게 소가 나오고 그런 게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그리고 특히 저는 만둣국에 들어가서 잘랐을 때 소가 풀어져서 만두 국물하고 섞이는 그게 싫어서 좀 작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만두의 좋은 맛이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만두에 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이 귀한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판하는 만두피 썼는데 되게 보들보들하고 촉촉하네요. 출출할 때 그냥 야참으로 긴 겨울밤에 야참으로 쪄서 드셔도 좋아요. 아니 이 정도면 너무 고급지죠 야식으로. 고맙습니다.